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의 탱쌤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바이올로지로 돌아오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이어그램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그리거나 아니면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찾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도 저작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오늘 저랑 같이 바이올로지의 첫 번째 챕터인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Living Organisms를 공부하면서 바이올로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올로지의 첫 번째 챕터인 이 Classification 그리고 Characteristics of Living Organism을 공부하기 전에 당연히 Key Terms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배우는 과목이 바이올로지잖아요. 여러분 바이올로지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이올로지의 바이오라는 뜻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그리고 올로지는 학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는 한자에 기본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접두어 또는 접미어가 한자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도 이런 접두어랑 접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좀 단어를 모르더라도 공부가 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데 바이오는 생명 그리고 올로지는 학문이라는 각각의 접두어 그리고 접미어입니다. 얘네들을 합치면 바이올로지가 되는데 바이올로지는 생명학, 즉 생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바이올로지 챕터의 주제가 characteristics 그리고 또 classification이었어요. 먼저 characteristic이라고 얘기를 하면 캐릭터, 어떤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또 size, 여러분 size는 당연히 크기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drymass, 저희가 이 챕터에서 공부를 할 때 drymass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거예요. drymass는 사람 신체 또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는 무게 중에 또는 질량 중에 물을 뺀 나머지 신체의 질량을 의미를 합니다. 말 그대로 drymass예요. 그리고 이 챕터의 주제 중에 또 한 단어인 classification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lassification은 분류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저희가 배울 내용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characteristic 특징과 classification 분류학에 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챕터를 배울 때도 나올 수 있는 단어가 species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뒤에 es가 붙어 있어서 복수일 것 같은데 species는 하나를 얘기하는 단수고요. 이건 생물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는 강아지, dog라는 species고 cat은 cat이라는 species고 human은 human이라는 species죠. 다른 종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species라는 단어를 쓸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 단수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kind라는 뜻 알고 계신가요? 문과에서는 kind라는 뜻이 쓰일 때는 종종 어떤 착한 심성, 착한 이런 단어로 쓰이죠. 형용사로. 여기서는 저희가 명사로 kind라는 말을 많이 쓰일 거고요. kind는 뒤에 흔히 s가 같이 붙어서 kinds, 종류라는 의미로 쓰일 겁니다. offspring, 여러분 offspring 아시나요? off white는 아는데 혹시 offspring은 아시나요? offspring은 자손 또는 새끼의 의미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종족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으면 저희는 그 새끼를 offsp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음 세대다 그래서 next generation 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organism은 유기체, 즉 살아있는 생명체를 organis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기체의 앞에 아주 자주 living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쓰는데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로 living organism은 생체라는 말입니다. 생체는 살아있는 살생과 유기체를 합쳐서 생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저희가 이 living organism하고 같은 생체, 생명체라는 뜻으로 living th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living thing, living organism 전부 다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다.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non-living thing, 이건 무생명체예요. 자, 그러면 living thing과 non-living thing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시나요? 물은 living thing인가요? 아니면 non-living thing인가요?
대답하셨나요? 물은 non-living thing이죠. 살아있다라고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렁이, 곰팡이, 박테리아, 그리고 사람, 강아지, 동물, 식물들까지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living thing입니다. 근데 빛, 태양, 땅, 흙, 물,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같은 거는 무생명체, non-living thing이 되겠죠. 더 자세하게 이 living thing과 non-living thing을 구별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environment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전 챕터를 배울 때에 또 이 environment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올 텐데 이 environment라는 단어가 이번 챕터보다는 사실 IGCSE 바이올로지 마지막 챕터에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 에코시스템. 에코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은 저희가 개라는 말을 써요. 개통, 개라는 말을 쓰는데 에코, 환경과 관련이 있는 또 살아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시스템, 개. 그래서 생태계가 에코시스템입니다. 자, physical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요. physical은 신체의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친구들이 이 physics, biology, chemistry 공부를 할 때 physics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physical, physics 이런 뜻은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 물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흔히 피지컬의 반대말로 저희가 멘탈이라는 말을 쓰고요. 멘탈은 정신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지는 껍데기는 피지컬,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정신은 멘탈이 되겠습니다. 또 chemistry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chemical이라는 뜻은 화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chemical, 화학적 물질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activity는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physical activity라는 단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ease라는 뜻 여러분 아시나요? release는 무언가를 방출하다, 무언가를 배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단어도 여러분 흔히 자주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movement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movement, 움직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사 형태는 move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respiration, 여러분 respiration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respiration의 사전적인 의미와 이게 바이올로지에서 쓰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저희가 바이올로지에서 re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 작용의 과정 이름을 re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 화학 작용을 respiration이라고 해요. 근데 respi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호흡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생각이 드세요? 숨을 하고 내뱉는 요 호흡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요 호흡과는 좀 차이가 있는 다른 뜻의 호흡이에요. 물론 호흡이라는 단어가 틀린 건 아닙니다. respiration, 호흡 맞아요. 그런데 이 호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런 호흡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호흡은 저희가 breathing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respiration의 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의 이름을 호흡 respir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respiration, 에너지. 이거 기억해 주세요. 5번만 외쳐볼게요. respiration, 에너지. respiration, 에너지. respiration은 에너지 만드는 거. respiration, 에너지. respiration, 에너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단어 sensitivity예요. 여러분 sense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친구는 센스가 없어. 이 친구는 센스가 있어. 센스. 또 이렇게 전등이 감지를 사람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전등을 저희가 센서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랑 비슷한 sensitivity라는 단어는 바로 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sensitivity.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뭐가 있죠? 들을 수 있고요. 또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또 맛을 볼 수 있고요. 또 볼 수 있고요. 또 느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5가지의 센스 또는 sensitivity, 감각입니다. 자, grow에서 grow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growth는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grow가 자라다 라는 뜻이어서 growth는 자라는 것 또는 성장이라는 명사고요. reproduction 들어보셨나요? reproduction. production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production이라고 해요. 앞에 re라는 말이 붙으면 반복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play, 재생하다, replay, 또 재생하다, 다시 한번 하다. 그쵸? view, 보다, review, 다시 보다, 복습하다라는 뜻이 있죠. production, 만들어내다, reproduction이면 다시 만들어내다? 비슷해요. 저희가 reproduction의 뜻을 보면 번식이라는 뜻이에요. 번식이 뭐죠? 생명체가 자손, offspring을 계속 낳는 것을 저희가 reproduction, 번식이라고 하는데, 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계속되는 계속되는 작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reprod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식입니다. 자, 그리고 excretion은 배설이라는 뜻이에요. excretion, 배설. 앞에 ex가 붙는 단어들은 다 그렇진 않은데 많은 단어들이 다 바깥으로 무언가를 내보내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excretion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nutrition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nutrition이라고 해요. nutrition. 자, 다음 단어 metabolism은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를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신진대사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 메타볼리즘, 즉 신진대사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반응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respiration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respiration도 메타볼리즘의 한 가지 종류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화학적인 반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지금 보시죠. 여기 화면을 보고 계시면 이 화면을 보는다는 nerve impulse, 그런 신경계통들, 그런 감각들이 우리의 신경계를 타고 뇌로 가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메타볼리즘입니다. heart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heart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heart, 심장. 그리고 liver, 조심해야 될 건 이 단어가 앞에 L이 아닌 R로 시작이 되면 river가 되는데, 이 river는 여러분 moon river 하는 그 강이 되겠고요. 강, 기억의 아에 이응의 강. 앞에 단어가 R이 아니라 L로 오면 liver, 강이 아니라 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 다에게 다 이 liver, 간이 있으시죠? 그리고 brain은 뇌라는 뜻이고요. stomach는 우리의 위를 의미합니다. in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에 있는 거. 저희들이 뭐라 그러죠? 내장? 거기서 내만 뺀 intestine은 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esophagus는 가끔 요 앞에 O가 없이 쓰이는 책들도 있어요. 이거는 미국식과 영국식 영어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O이라고 제가 저기다 표기를 해놨는데 가끔 가다가 앞에 E로만 시작하는 단어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esophagus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입니다. 자, 아까 intestine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ntestine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소장, small intestine과 대장, large intestine이 있습니다. 그래서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소장과 대장입니다. 자, appendix는 흔히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첨부된 그 부분들을 저희가 appendix라고 해요. 이렇게 별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appendix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장에 옆에 조그만하게 별첨되어져서 달려져 있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appendix라고 하는데, 이 appendix가 바로 맹장입니다. 맹장. 자, 그리고 rectum은 우리가 대변을 눌 때 이 대변이 항문을 지나가기 전에 거치는 그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를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ectum은 직장입니다. 자, 다음 단어 anus는 항문.
대변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 항문을 저희가 anus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 pancreas입니다. pancreas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또 organ 중에 하나예요. organ은 참고로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organ 중에 하나인데 pancreas는 췌장입니다. 췌장. pancreas, 췌장. 췌장이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심각하게 아플 수 있고 안 좋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정말로 크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pancreas, 췌장입니다. 다음 단어, gallbladder. gallbladder도 우리 몸에 있는 organ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쓸개입니다. 쓸개는 초록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 gallbladder. 췌장 밑에 쪽에 그리고 간 옆에 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blood vessel. blood vessel은 혈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팔에 보면 혈관이 보이시나요? 혈관? 피가 지나는 핏줄을 저희가 혈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blood vessel이라고 합니다. blood vessel, 혈관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rtery, 그 다음 두 번째, vein, 세 번째, capillary가 있는데 artery는 동맥이라는 뜻이고요. vein은 정맥, 그리고 capillary는 모세혈관입니다. 동맥은 흔히 말하는 깨끗한 피, 산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붉은 색깔을 띠는 피를 동맥이라고 하고요. 동맥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볼 수가 없어요. 피부 밖에서.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핏줄을 저희가 artery, 동맥이라고 하고요. vein은 반대로 좀 더러운 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더러운 피? 우리가 피부 바깥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pit줄을 vein이라고 하는데요. 요 vein은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핏줄입니다. vein, 정맥. 자, 그리고 capillary. capillary는 동맥과 정맥의 중간 부분에 이 핏줄들이 굉장히 물고기 잡는 그물처럼 막 얼기설기 막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얇아진 핏줄을 저희가 capillary 또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cardiac이라는 단어예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cardiac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cardiac은 심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cardiac. 만약에 제가 cardiac muscle이라고 말을 한다면 심장과 관련이 있는 muscle은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관련이 있는 muscle, 즉 심장 근육, 심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cardiac 기억해주세요. 자, corona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너무 웃기게도 coronar이라는 단어도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관련이 있는 artery, 아까 배웠죠, artery. 그 artery를 저희가 coronary artery라고 부르는데 이 coronary artery가 그러면 바로 심장동맥, 즉 저희가 영어로 관상동맥, coronary arte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hepatic. 헤파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헤파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liver, 간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헤파틱, 간. 만약 간염이 걸렸다면 간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걸 저희가 영어로 헤파티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파틱이라는 말이 나오면 간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오면 아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터리가 간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요 핏줄, 요 아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hepatic artery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심장에서 나와서 heart로 다시 들어오는 거. heart로 들어오는 핏줄은 vei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에서 나와서 heart로 들어오면 hepatic vein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pulmonary인데요. pulmonary라는 단어는 폐랑 관련이 있어요. 폐. 그래서 이 pulmonary라는 단어 폐에다가 저희가 vein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폐에서 나와서 heart로 들어가는 pulmonary artery,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renal인데요. renal은 신장의라는 뜻이 있어요. heart는 심장이고 renal은 신장인데요. 다른 말로는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콩 모양,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 콩팥이라고 부르는 그 콩팥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renal에다가 만약에 저희가 뒤에 artery를 붙이면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renal, 즉 콩팥으로 가는 그 핏줄을 얘기를 하고요. renal vein이라고 얘기를 하면 콩팥에서 돌아서 피로 돌아오는 vein, 핏줄을 얘기를 합니다. 이 renal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저희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부전이 failure라는 단어를 붙여서 renal failure, renal,
콩팥이 failure, 실패한 거,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신부전증이라는 병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나토미라는 단어인데요. 아나토미라는 단어는 해부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토미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부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어느 기관이 어디 있고 어느 장기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아나토미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어, 아까 나왔던 muscle이라는 단어를 볼 텐데 말씀드렸죠. muscle은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뒤에 muscle의 CLE를 Cula, C-U-L-A-R을 넣어서 muscular로 단어를 바꾸면 형용사, 근육의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skeleton인데요. skeleton은 뼈랑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뼈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skeleton의 뒤에 있는 단어를 AL을 붙여서 ON을 AL로 바꾸면 skeletal, 골격의, 뼈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erve라는 말은 신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신경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쓰고 싶으면 nervous, 신경의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nervous가 떨리는 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이 바이올로지 챕터를 공부를 할 때에는 떨리는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경의라는 단어로 nervous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igestion은 소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digestion, 소화. 그리고 이것도 형용사로 쓰면 digestive, 소화의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endocrine의 endo는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end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내분비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분비라는 뜻 혹시 익숙하신가요?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endocrine, 내분비라는 뜻은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stimulus는 저희가 아까 전에 sensitivity, 감각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 감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stimulus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stimulus가 뭘까요? stimulus는 바로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stimulus가 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센스로 그거를 감지할 수 있게 되겠죠. stimulus의 복수는 뒤에가 us로 끝나기 때문에 us를 i로 고친 stimuli 뜨면 복수가 되겠습니다. sense, 아까 sensitivity가 감각이었죠. sense는 감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sense 자체는 동사로 쓰여서 어떤 자극을 감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 sense a stimulus. 나는 어떤 자극을 감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단어, detect입니다. detect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언가를 역시나 감지할 때 쓰이는 단어고요. 요거는 자극을 감지하다. 또 이런 자극을 감지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 것을 만져서 뜨겁다라고 디텍트를 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대응하다 행동을 보이다가 바로 저 단어 respond입니다. respond, 자극에 대응하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얘기를 하면서 nerve impulse 얘기를 잠깐 했어요. nerve impulse는 어떤 신경 충격이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nerve impulse는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우리 몸은 전기 충격으로 바꿔서 뇌에 전달을 합니다. 그 전기 충격으로 바꿔서 뇌에 전달하는 그 전달을 우리가 nerve impulse라고 얘기를 해요. nerve impulse, 전기로 바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 그것을 nerve impuls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다루는 챕터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프로듀서는 생산자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흔히 식물들을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들은 자기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프로듀서, 생산자가 되겠고요.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우리는 consumer입니다.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삼아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생명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체들에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겠죠. 초식동물은
herbivore, 육식동물은 carnivore라고 합니다. decomposer는 분해자인데요. 분해자인 decomposer는 역시 consumer처럼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삼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죽어있는 생명체를 사체를 영양분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사체를 분해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decomposer가 없으면 온 세상은 동물의 뼈와 사체로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저 decomposer가 시체를 분해해주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어 쥐가 죽어서 길거리에 있다. 그러면 decomposer가 그 죽은 쥐를 decompose를 시켜줘서 분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쥐는 평생 그 사체 모양 그대로 그 장소에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 거기 있게 되겠죠. 치우더라도 decomposer가 없다면 평생 그 모양 그대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decomposer가 사체를 분해하는 것을 우리는 부패시키는 거다. 부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패를 저희는 decay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 단어 animal. 애니몰은 동물이라는 뜻이죠. 동물은 자연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전까지 바이오를 공부하기 전에는 애니몰, 그럼 동물,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기린 뭐 이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바이올로지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애니몰은 자연계를 이루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란트, 식물이죠. 역시나 자연계를 이루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박테리엄은 세균이에요, 여러분. 세균. 흔히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는 다른 겁니다. 박테리아는 살아있는 거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다고도 또 죽어있다고도 말하기 애매한 아이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살아있는 세균이다. 자, 박테리아는 plural, 즉 복수고요. 박테리엄은 하나, 단수입니다. 펑거스는 곰팡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곰팡이와 세균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엄연히 다른 자연계의 종류입니다. 펑거스도 복수로 쓸 때에는 us를 i로 고쳐서 fungi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도 us면 plural 복수로 고칠 때 i를 붙였죠? 그래서 단어가 us로 끝나면 얘는 단수인데 복수로 쓰려면 us가 i로 변하는구나 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박테리엄, um으로 끝나면 a로 바꾸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알게 됐죠, 여러분? 자, mold도 곰팡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virus는 바이러스죠. 우리나라 말로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자, 그 다음 단어 톡신인데요. 톡신은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독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poison 많이 생각하실 텐데 yes, poison도 독이고요. 톡신도 독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프로토조아는 원생동물이에요. 여러분, 원생동물이 뭔지 익숙하신가요? 원생동물은 unicellular organism,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동물이에요. 애니몰인데 딱 하나의 세포가 동물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 안에 수천, 수만, 수억, 어쩌면 정말 여러분 아시죠? 셀 수도 없는 양의 아주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건데 원생 동물들은 세포 하나가 그냥 하나의 생명체예요. 하나의 생명체. 자, 알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알가는 녹조라는 뜻이고요. 플루럴로는 알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라임 몰드도 나왔네요. 슬라임 몰드는 점균류 또는 아메바류를 얘기를 하고요. 프로토티스는 원생동물과 녹조 그리고 점균류를 다 합쳐서 부르는 것을 프로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티스트. 자, 이 프로티스트도 역시나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자연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프로토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프로토티스트가 옛날에 쓰였고 요즘은 프로티스트라고 얘기해야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부류로 저희는 쓰일 거예요. 저희는 IGCSE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carnivore. 제가 아까 carnivore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carnivore. 육식동물이라는 뜻이고요. herbivore는 초식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타이포가 났네요. herbivore에 HERBIVORE, herbivore가 돼야 되는데 V가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herb. 여러분 herb 아시죠? herb 그 다음에 herbivore가 맞는 단어인데 타이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omnivore는 잡식동물이에요. 우리 같은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는 저희를 잡식동물 omnivo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cross. cross 뭔가요? cross, x, cross. cross가 뭐죠? cross. cross는 이렇게 x자 cross라는 뜻이 아니고 cross는 여기서는 교배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생명체가 reproduce를 하기 위해서는 교배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거를 시키는 것 또는 교배를 스스로 동물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cross라고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cross, 교배하다, 교배시키다. breed, breed, breed도 교배시키다, 교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breathing, 교배라는 뜻이고요. extinction, extinction, 알고 계세요? extinction, 멸종이라는 뜻입니다. conserve, conserve는 무언가를 보존하다 라는 뜻이고요. diversity, diversity는 다양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 챕터를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봤어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이제 이 챕터를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단어 꼭 적어두시고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올리브 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